자랑스러운 중앙인과 함께하는 시간, 중앙인터뷰가 9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9번째 중앙인터뷰의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여러분, 웹툰 좋아하시나요? 이번 중앙인터뷰를 빛내줄 게스트는요, 단순히 무서운 공포물이 아닌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 섬세하게 그려내는 스릴러 웹툰의 대가이십니다. 악연, 미래소녀, 인간의 숲 등을 연재하셨으며 현재 화요일마다 도태교실을 통해 독자들을 만나고 계신 웹툰 작가 황준호 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학우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황준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인터뷰에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인사부터 센스 있는. 네, 작가님 현재 웹툰 도태교실 연재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네이버 웹툰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도태교실이 특히나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화요일마다 손에 땀을 쥐는 스릴 넘치는 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작가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선배님 하는 호칭으로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부르는 사람 마음이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생 때의 선배님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선배님은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셨잖아요. 사실 시각디자인학과에서 배웠던 수업들이 웹툰을 그리는 데 있어서 괴리감을 좀 느끼셨다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생각해보면은 시각디자인과를 나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시각 언어잖아요. 이제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히 흑백 출판 만화 시절의 여러 그 시각 언어들이 아닌 다양한 시각 디자인적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시각 언어의 근간을 배웠던 것이 웹툰을 그릴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조금 괜찮겠구나라고 스스로 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각디자인학과에서 공부하셨던 것 중에 좋아했던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학교를 대충 다녀서 저는 사실 동아리 활동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수업 때 들었던 막연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포그라피 동아리 와이포에서 했었던 그 전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전시였는데 그 외에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이견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게 어른인가? 약간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프로의 세계에서 살 수 있나? 약간 이런 이미지 같은 거를 저한테 보여주신 분이라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약간 스승님으로 좀 기억에 남아 계시는군요. 네, 사실 저는 속으로 스승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교수님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맨날 수업도 안 나오고 과제도 안 해오고. 아니에요. 교수님도 나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님 작품 중에서도 약간 유난히 그 잉잉잉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재밌다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스릴러 작품들을 주로 그리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잉잉잉은 뭔가 개그 만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좀 저한테 신박하게 다가왔는데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그 잉잉잉의 주인공 이름이 황준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설마 작가님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웹툰이신 건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화 아니라고 그게 되게 많이 써놨거든요. 네. 보는 사람마다 자꾸 실화가 아니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어떤 부분은 실화긴 한데 제가 뭐 바지에 실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실화가 아니고요. 네. 되게 잘 나가고 많은 후배들이 따르고 이런 멋있는 뭐 동기나 선배 네. 이런 걸 보면서 혼자 쓸쓸하게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슬픔, 고독 약간 이런 것들을 개그로 승화한 네. 건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너 그러니까. 실화지? 약간 아닙니다. 정말 아니라는 것을 정말 네,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잉잉잉 이외의 작품에도 뭔가 중앙대학교에서의 기억이 스토리 라인이나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짤 때 영향을 줬던 또 경우도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 인생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첫 성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약간 첫 승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되게 보람찼지만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런 승승장구하고 막 모든 게 이렇게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쵸. 완전히 또 새로운 경쟁이 맞아요. 시작되고 심지어 그 경쟁이 내가 원하는 경쟁도 아니었어요. 이런 거였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은 좀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는 뭘 할 거야, 네. 나는 뭘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애들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꿈을 비웃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보다 나을 게 전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저도 뭐를 좀 꿈을 꿔보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의 제 깨달음, 전환점 같은 걸 공부하기 좋은 날에 마지막 즈음에 좀 넣으면서 그게 대학교에서의 경험, 좋은 경험을 만화로 녹여냈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웹툰을 어쩌면 그릴 수 있게 도와준 되게 고마운 친구분들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는 대학생 황준호를 넘어서 또 작가 황준호에 대해서 한번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선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으셨는데요. 2009년 악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연재하고 계시는 도태교실까지 긴 시간 동안 스릴 넘치는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오셨습니다. 데뷔 15주년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네, 그러면 15년 전에 처음 연재를 시작하면서 사실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작이니까. 그때 뭔가 처음 마주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데뷔작인 악연을 제일 수월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데뷔작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나고 즐겁고 약간 아 드디어 나도 작가가 됐어 이런 맛으로 초반을 좀 잘 넘겼던 게 있어서 그나마 좀 수월하지 않았나. 만화도 좀 짧고 하니까요. 그래서 선배님 작품에 사실 좀 고유한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특히나 폭력, 부조리, 사이코패스 이런 장르들을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계속 다루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어떤 사실들을 제가 옮기는 거에 가깝다? 거기에 약간의 양념을 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양념 많이 쳐진 기사를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기사만큼 그런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루포적인 성격을 떴을 때 가장 오락적인 게 뭐냐면은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뷔작도 그렇게 살인이나 이런 걸 다루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각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면을 잘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면을 잘 보고 뭐 차가운 면을 잘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둠을 보는데 좀 레이더가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좋은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사실 사이코패스를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 영화 3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헨리 그 연쇄살인범의 조상 네. 이거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파이트 클럽 뭐 이 정도 3편만 보면은 대충 쌍패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한창 할 때 살해당하는 꿈을 엄청 자주 꿨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죽이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거는 깨고 나서도 너무 기분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충격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아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공부는 이렇게 해서 관두고 시나리오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너무 몰입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그 작품들이 백지에서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수많은 꿈까지 꾸면서 악몽까지 꾸면서 소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장면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선배님 작품들을 우드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엄청 많은데 다 너무 좋고 이렇게 애정하는 작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난히 더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하나를 좀 골라주시면. 이거는 뭐랄까 제가 되게 힘들 때 그린 만화거든요. 제가 목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이거를 통과되고 나서 네. 연재 중에 몰랐어요.
왜 목 디스크 상태로 그림 많았는데 심지어 이때 되게 오래 사귀던 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여중고를 막 겪으면서 그림 많았는데 그만큼 모든 그 고통을 만화에 쏟아부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피와 살이 들어가. 제 피와 살로 그림 만화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제일 열심히 그림 만화고 그 여기 들어갔던 한영원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렸던 모든 만화 중에 가장 잘 그렸던 에피소드가 아닌가. 네. 네. 그 에피소드는 좋았지만 몇몇 허점들이 제 눈에는 보여서 아쉽다. 네, 이렇게 작품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선배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망의 3부인데요. 제가 직접 작가님한테 웹툰 그리는 과정을 배워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긴장되는데 선배님은 준비되셨나요? 만화에 대해서는 언제든 준비 완료라고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3부로 넘어가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본격적으로 작품을 그리기 전에 선배님께서 어떻게 평소에 작품을 만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동그라미도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그리는 왕초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선배님이 작품을 만드실 때 뭔가 특별한 루틴이라던가 아니면 과정 같은 것들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걸 글로 먼저 써요. 네.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그림 콘티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림 콘티를 정리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선배님 작품에 인물들이 되게 다채롭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캐릭터들을 설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은 그 의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만지는 느낌이에요. 이름은 일단 어감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말장난 같은 걸 좀 쓰기도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권위삭 같은 경우는 권위라는 단어에서 권위삭 대박. 이렇게 한 게 있고 온유이 같은 경우도 네. 약간 제가 유약한 그런 이미지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U자를 넣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드디어 이제 제가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서 6컷짜리 웹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작진분들이 저희한테 줄거리를 한번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학교에서 산책하던 나는 청룡 연못에서 돈다발이 든 가방을 발견한다. 살림이 궁했던 나는 주인 모를 돈다발에 욕심을 낸다. 여기까지만 약간 미완성 상태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배님이랑 같이 이 무려 6컷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당탕탕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난 이러려고 해서 이걸 시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 약간 그러면서 약간 교훈을 얻는 거죠. 아, 쓸데없는 좋은데요? 욕심은 버리지 말자.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예, 살림이 궁했던 나잖아요. 이 옷은 약간 나름대로 소중한 티셔츠예요. 제 살림이 궁한 나로서도. 네. 그런데 이게 졌던 말던 저기 있는 돈을 주면 이 옷도 더 살 수 있어. 네. 이런 각오로 뛰어들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부루마블 돈이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약간 좀 기승전결이 좀 맞지 않을까. 이 상황을 독자들한테 알려줘야죠. 네. 살림이 궁한 나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나를 그려볼까요? 티셔츠는 너무 가난해서 없고 바지만 입고 있는 바지도 근데 그 반만 있는 거예요. 조금 찢어졌어. 아예 나랑 굉장히 좋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난하고 네. 그 고달픈 주인공을 잘 보여주는 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네. 희마리가 없는 그렇죠, 괜찮죠. 파들파들 떨리는 아, 진짜 미쳤다. 너무 웃겨서 진행이 안 되는 잘 그리시는데요, 진짜? 정말요? 아, 시각 언어에 능통하시네요. 이제 완벽해요. 두 번째 컷으로 만들 것 같아요. 네 진짜 욕심 같아선 금리를 그려주고 싶은데 아, 신발도 금리 하나 그릴까요, 그러면? 돈가방을 건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가방 안에 그 실령 쿠폰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쿠폰으로.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신난다 집에 가서 티셔츠를 던져서 금 티셔츠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본 거죠, 사실은. 이렇게 수염 그려주고 너무 좋은데요? 한복 느낌으로. 이제 소원을 비는 건가요? 바지를 이제 던져서 그럼 새 옷을 주겠지? 근데 헌바지를 2벌 더 주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초롱초롱. 뭘까요? 오. 뭔지 아시겠죠? 이제 신령님께 헌 바지 2개를 받는. 우와. 이제 그러면은 태고를 해봐야지. 자, 아, 그쵸. 직접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티셔츠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가난했는데 청룡 연못에 있는 돈 가방을 보고 새로운 티셔츠를 사야겠다 하고 돈 가방을 주었는데 돈 대신에 신령 소환 쿠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을 소환해서 헌 바지를 주고 새 바지를 받고 싶었는데 헌 바지 2개를 받은 완벽하게. 야, 근데 진짜 잘 읽히죠? 본인이 그려놓고서도 대단하지 않아요? 대사 없는 웹툰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괜찮게 잘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학생 황준호와 작가 황준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거쳐서 같이 저희가 6컷짜리 웹툰도 그려봤는데요. 중앙대학교 학우분들께도 너무 흥미롭고 유익한 재밌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 개인적인 팬인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중앙대 학교 후배들과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뭔가 옛날 생각도 더 나고 뭔가 조금 더 아련하고 즐거운 인터뷰가 저한테는 됐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독자분들에게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어두운 세계, 가려진 세계를 그리는 작가지만 그 안에서 항상 인간의 온기를 표현하고 싶은 작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시청하고 있는 중앙대 학우들 역시 선배님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데요. 뜨거운 청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을 때의 사람이라서 솔직히 웹툰 데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작가들은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만 간신히 데뷔를 하고 만화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의지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노력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뭉클하고 든든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웹툰 작가이자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03학번인 황준호 선배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할까요? 안녕! 안녕. 저희가 오늘 아주 작은 보답으로 저희 제작진들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 이게 추억의 CAU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 나이 먹고 과자를 우와! 마무리 멘트 한번 하면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